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어루를 재밌고 윤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어루 도우미 파솔라입니다. 오늘은 현의 교체 시기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현을 오늘 엄청 많거든요. 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 어루현인데 이 현을 제가 리뷰할 수 있도록 협찬해 주신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궁울님 원장님께, 어루 아티스트 이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놓고 앞광고를 합니다. 저는 이 현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단 다 사용을 해봤어요. 자, 오늘 그만 설명드린 것처럼 판의 교체 시기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조댓글. 자, 오늘 하는 이야기들, 첫 번째 현의 구조, 두 번째 아마추어가 좋은 현을 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 현의 수명, 그리고 현을 안 좋게 만드는 나쁜 습관, 네 번째 현의 에이징 타이밍, 다섯 번째 모델별 간단한 설명, 여섯 번째 저음 현 종류, 일곱 번째 쓰지 말아야 될 현, 여덟 번째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 그럼 우리는 어떤 현을 구매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 할 이야기들 자체가 엄청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현이라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뭔가 데이터를 꺼내놓고 고음에서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이렇게 데이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 과학적인 분석을 할 만한 장비도 없을 뿐더러 하지만 어루를 많이 세팅해봤고 또 많이 고쳐보고 데이터를 얻으면서, 그리고 저희 스승님께도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전수받고 교육받으면서 거기에서 느껴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지극히도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아닌데요, 뭐 내가 써보니까 어떤데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반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때는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다툴 생각이 없어요. 자, 일단 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 있는 모든 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수입 현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현들은 대부분 그 바이올린 현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되게 중국풍스럽죠. 막 한자도 돼 있고, 막 심지어 빨간 용에다가 막 장난 아니죠. 레드 드래곤. 이 모델 이름도 레드 드래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다른 현악기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만한 브랜드예요. 피라스트로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송진도 만들고,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현들도 만드는 전문 회사고, 현악기에 들어가는 현들을 만들기로는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또 토마스틱이라는 회사도 되게 유명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는데, 이 어루 쪽으로 진출해 있는 회사는 양대산맥은 얘네예요. 피라스트로하고 토마스틱. 자, 일단 천천히 리뷰를 좀 해보기 전에 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면지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오케이. 자, 일단 우리 현을 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어루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타 현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기타 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기타 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막 손톱으로 긁으면 까끌까끌 소리 나고, 이렇게 지프타 뛰면은 플랫 이동할 때 막 샤각샤각샤각 소리 나는 그런 통기타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사선으로 줄이 가 있어요. 이런 모든 현악기의 현들은 다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은 가운데 심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코어라고 말하는 심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동글동글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밖에 있는 걸 권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권선을 감아가지고 현을 만들어요.
그래서 권선을 무엇을 감느냐,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코어 소재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음색, 수명,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현의 종류나 성격, 그리고 또 뭐 제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의 구조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겨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코어라고 말하는 심지 부분, 가운데 심지 부분, 유성펜이라 묻을지도 모르니까 좀 닫을게요. 이 심지 부분이 있을 때 밖에 들어가는 권선, 이 심지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거트, 두 번째 금속, 세 번째 합성. 거트현 같은 경우는 그 소나 양, 동물 있죠, 소나 양의 내장을 말려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든 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거의 사용 안 해요. 근데 그 거트현 특유의 음색이 있기 때문에 동물 내장을 꼬아서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좀 약간 두껍고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 현들은 단점이 공산품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 조직을 꼬아서 만들다 보니까 완제품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공산품들처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 공장에서 만들지만 자연에 있는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제품이 일정하지 않게 나와서 우선 거트현은 잘 사용을 안 하고, 또 거트현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짧은 지식으로는 옛날 바로크 음악 이런 거 있죠.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는 전체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거트현 이용해가지고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면 더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거트현을 쓰는데 어루에서는 거트현을 안 써요. 동물 내장으로 만든 거는. 그러니까 어루에서 쓰이는 건 크게 스틸이랑 두 번째 합성. 스틸은 말 그대로 강철이고요. 스테인레스인 경우도 있고 쇠 금속 재질. 두 번째 합성은 대부분 나일론이에요. 아니면 펄론이라 그래서 약간 그런 원사처럼, 우리 이런 옷 섬유 같은 거 뽑았을 때 이렇게 얇게 돼 있는 원사 있죠. 그것들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금속이랑 합성 재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거 거트현 같은 경우는 장점이 소리가 되게 중후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웜톤이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습기에 되게 약해요. 막 손에 땀이 묻거나 아니면 온도라든지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음정이 되게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트현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있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우선 되게 커요. 코어 들어가는 거 기준에서 금속으로 만들면은. 그리고 소리가 되게 브라이트하고 밝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수명이 되게 길고, 주변 환경에 겉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온습도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더 겉보다는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강철로 만든 거는 소리가 밝고 크고 그리고 되게 또렷한 느낌도 있고, 근데 단점으로는 이 안에 스틸이나 강철로 만들게 되면은 많은 음색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강철까지. 그리고 이제 합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합성은 되게 재밌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쇠보다는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덜 받죠. 나일론 소재 자체가. 강철은 뭐 뜨거우면 늘어나고 이러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불로 지지지 않는 이상 대충 형태는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론이나 펄론 같은 걸로 만든 경우에는 볼륨이 되게 크고 또 되게 진동을 되게 잘 받아서 되게 소리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습도라든지 온도 같은 것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진동이 고르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고요. 안에가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음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그 얘기 들어보면 합성 소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현의 수명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쇠를 이렇게 당기는 거랑 나일론 이렇게 당기는 거랑 나일론이 아무래도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안에 나일론이 있는 상태에서 권선을 감은 거랑 강철에다 권선을 감은 거랑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권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 코일을 감을 때 되게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또 뭐 있지? 뭐 티타늄, 또 아니 그건 은했구나. 금 이런 거 다 써요. 그래서 그 각각마다 다 되게 음색이 다른 편인데, 밖에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음색이 되게 브라이트해요. 밝아요.
그리고 음색이 되게 화려하고 가벼워요. 근데 대신 알루미늄 소재 특성상 땀이랑 습기에 되게 취약해요. 그 녹에 되게 잘 쓸어요. 겉면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은이 한동안 어루 쪽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죠. 이따가 은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은이라고 써 있거든요. 은현이라고. 이런 은현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나요. 약간 웜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알루미늄보다는 은 수명이 좀 더 길어요. 이 코팅 벗겨지는 속도가. 그래서 근데 은현은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리가 무겁고 금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딱 강철 같은 데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짱짱하고 밝고 큰 소리, 그런 소리가 있고, 그리고 아까 금방 설명드린 알루미늄, 은, 텅스텐 이 순서대로 텅스텐이 수명이 더 길어요. 밖에 권선이 감아졌을 때 그 내구성도 더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현들도 있거든요. 금 코팅 해가지고. 근데 이게 소리가 금속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웜톤의 따뜻한 톤이 느껴지는 코팅이고요. 그리고 소리가 되게 둥글다고 해요. 저도 금현은 안 써봤거든요. 근데 금 코팅된 현들은 어루에서 그렇게 대중화돼서 쓰지는 않아요. 뭐 다른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현악기들에서는 사용하는 편인데 어루에서는 보통 은현을 조금 한동안 많이 떴었다가 지금은 니켈이나 스테인리스 쪽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으로만 코팅했을 때 수명이 아마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안에 있는 코어하고 권선 이 조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제작하는 노하우나 기술력도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내구성이나 음색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에 대한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됐고, 자, 두 번째, 아마추어가 좋은 현을 써야 되는 이유. 아마추어는 장비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잘 켜시는 프로라면은 어떤 거를 갖다 줘도 다 어느 정도 켤 수 있거든요.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 상태가 안 좋으면 활을 컨트롤하고 현 상태가 안 좋으면 현을 컨트롤을 해요. 근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력도 짧고 소리 내기 쉬운 게 좋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컨트롤하기 좀 더 쉬워야 소리도 더 쉽게 나오고 음색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아래쪽으로 하바이 포지션으로 내려가거나 극한의 상황에 마주쳤을 때도 장비가 소리를 잡아준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현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꾸 비교를 이제 바이올린에다 하는데, 왜냐면 이제 크기가 비슷한 악기다 보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현 교체 시기도 훨씬 더 짧고요. 그리고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꽤 많이 나가거든요. 어류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바이올린에 비해서는 뭐 2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까지 쓸만한 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뭐가 됐든 간에 바이올린은 현을 낱개로 사지만은 어루는 하나를 사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어루라는 악기 자체가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 싸요. 다른 현악기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싸요.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니까. 아마추어가 좋은 현을 써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저가형이 있거든요. 저가형 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은 또 많이 보실 만한 현들이 저가형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뭐 말 그대로 1,000원짜리 이런 현들이거든요. 이런 현들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1, 2만 원이 아까워서 교체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성인이라서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악기를 하기 힘들 만큼의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성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 3만 원 취미생활에 2, 3만 원 쓰는 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성격이라, 가급적 현은 저는 아마추어일수록 좋은 거를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연주자들도 당연히 좋은 걸 써야겠죠. 결론은 좋은 현을 쓰셔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현의 수명.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코어하고
밖에 있는 권선하고 이거에 따 이 조합에 따라서 수명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명을 봤을 때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악기 안 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연습을 한다. 그럼 저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요. 하루에 연습량이 2~3시간 이상이다. 매일 연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2달 반에서 2달에서 2달 반, 3달 정도, 그 정도면 현 다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현이 다 됐을 때, 사용이 다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뭔가 세게 딱 켰을 때 진동을 뱉어버려요. 윙 이런 소리 나요. 윙 이런 소리 나요. 윙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운공을 할 때 윙 아니면 특정 음에서 도레미파솔라시 환바 하다가 특정 음에서 약간 진동이 안 먹으면서 뻐러럭 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진동이 안 먹는 느낌이 딱 나요. 진동이 튄다. 그리고 특정 음에서 그러기도 하고, 악기의 볼륨이 되게 순간적으로 확 줄어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면은 진동이 제대로 안 먹거나 악기의 볼륨이 확 줄어들거나 뭔가 진동 울림이 되게 적어졌다라고 느껴지면 대부분 현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서 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습한 계절은 당연히 현 수명이 더 짧아지고요. 그리고 손에 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에 닿았을 때 그 부분이 산화돼 가지고 녹슬거든요. 녹쓰는 것도 교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품질에 대한 현상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서 긴 밧줄이 있을 때 우리가 밧줄을 끝에서 이렇게 탁 한번 치면은 끝까지 이렇게 웨이브 치면서 쭉 가잖아요, 파동이. 근데 중간에 만약에 매듭을 많이 져놓는다든지 무거운 뭔가를 달아놓으면 치다가 한번 꿀렁거리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진동이 순간적으로 확 줄어버리죠. 이게 녹이 많이 쓸거나, 그리고 악기를 너무 많이 일부러 세게 길들인다라는 의미로 막 세게 켜가지고 현도 이 송진이 계속 지나가고 활이 닿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패이고 닳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망가지는 현들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튀거나 먹거나, 아무튼 되게 소리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라는 느낌이 대번에 느껴져요. 자기 악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의 수명은 보통은 한 반년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만약에 내가 이게 판단이 어려우면은 자기가 어루를 배우고 있는 선생님에게 악기를 잠깐 건네주시고 현 좀 테스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아마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테스트를 해서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그 현 수명 거의 다 됐는지 아니면 조금 더 써도 되는지 그거 판단해 주실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코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강철이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장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 하나가, 내놓은 다음에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계속 장력이 걸리죠. 그러면 안에 있는 똑같은 두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더 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왜 이렇게 음이 떨어졌지 하고 미세줄기로 맞춰보면은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음이 또 떨어져요. 보통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 느껴지실 거예요. 피치를 더 올리는 경우. 현이 늘어나서 그래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현 수명이 점점 확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호금마를 껴놓는 것도 괜찮지만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악기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현이 녹슬지 않도록 현 오일 같은 걸로 방청 같은 거를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을 안 좋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악기가 있을 때 현이 우리가 비브라토를 넣든 뭘 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 눌리는 거 갖고는 정상 이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주무르는 느낌에서는. 근데 이거를 막 일부러 이렇게 강제로 늘리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현에 상처가 나는 행동, 예를 들면 이런 소리 내는 거,
지금 소리 들어도 마찰이 순간적으로 되게 불필요한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운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을 너무 극단의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낸다든지 찢어지는 소리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내시거나 현에 압을 너무 많이 걸어서 장난치시면은 현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그리고 가죽한테도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장난 너무 많이 안 치시는 게 좋아요. 뭐 악기 가지고 뭐 말소리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비브라토 같은 거 흉내 내다 보면은 현을 잡고 막 주물럭거리면서 우우우우 이런 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현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현의 에이징 타이밍. 현의 에이징 타이밍은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을 쇠를 양쪽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제 장력이 걸리죠. 이 장력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현 바로 교체한 다음에 연주 막 하다 보면은 금방 음이 떨어져요. 거의 한 반음, 심할 때는 한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맞추죠. 조율하고 또 키다 보면 또 음이 떨어져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현이 원래의 길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로 점점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을 처음에 사면은 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기 때문에 이게 펴지면서 꼬인 것도 풀리게 되고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현이 에이징이 돼요.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저렴한 현일수록 에이징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급에서 중상급 현이다, 좋은 괜찮은 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토마스 딕 ER100 이거 같은 현이다, 그럼 하루 정도 시간 걸려요. 늘어나는데 우리가 음정 맞춰놓고 악기를 가만 놔둬도 늘어나는 하루 정도 걸려요. 근데 안에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되게 좋고 비싼 연주자 현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에이징 다 돼요. 정말 빨리 자리 잡아요. 제가 써봐도 오 벌써 다 자리 잡았네 라고 놀랄 정도로 좋은 현들일수록 자리를 빨리 잡아요. 그거는 그만큼 더 잘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현들은 원래 수명이 짧아요. 안 좋은 현들은 상당히 오래 써요. 근데 자동차 타이어가 안 다르면 좋은 게 아니죠. 안 닳는다라는 거는 바닥에 대한 접지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어느 정도 달아줘야 좋은 타이어거든요. 제동도 잘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안 닳게 만들면은 미끄러지겠죠. 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적당히 달아야 돼요. 적당히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연주하고 활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적당히 상처가 나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마찰이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끄러질 만큼 정말 상처가 하나도 안 날 정도의 강한 현이라면은 수명은 좋을지 몰라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현의 에이징 타이밍을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은 세팅하자마자 계속 음정이 점점 불안해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연주회가 있거나 아니면 급수 시험을 보시거나 뭔가 어루를 남들 앞에서 연주해야 되는 시간이 오신다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넉넉하게 한 3, 4일 정도 전에는 현을 바꿔놓고 현을 조금 길들이는 게 최상의 컨디션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을 갈자마자는 원래 모든 현악기가 현이 순간적으로 좀 불안해요. 자, 그 다음 모델별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서 좀 말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어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국에서 만드는 거랑 그리고 해외에서 만드는 거.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어류 브랜드 중에 유명한 브랜드 팡팡이라는 브랜드 있고요. 위에 써있죠, 팡팡.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팡팡이라는 것도 있고, 뭐 멍풍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해 쪽, 수저우 쪽에서도 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해 쪽에서 만드는, 악기 공방에서 만드는 현이고, 우선 모델들 저가형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루 사면 대부분 들어있는 현, 이 현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만약에 어루 사시면은 대부분 이 현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지금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둔황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 고화 그림 그려져 있는, 약간 민속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막 합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그런 둔황이라는 현도 있거든요. 이 정도 등급 현이에요. 이거는 보통 뭐 몇백 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정도의 굉장히 저가 현이고,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리뷰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현에 보면은 보통 좋은 현들이나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보이시나요? 보통 볼 방식이 있고 루프 방식이 있는데 얘는 루프 방식입니다라고 루프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엄 텐션이고, 그리고 외현 내현이 무슨 재질로 되어 있고, 뭐 크롬으로 되어 있고, 스틸로 되어 있고, 크롬 처리되어 있고, 코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역시 바이올린에 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되게 전문적으로 오픈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가형 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이건 수저우 건데 그냥 어루현이래요. 뭐 미리수 두께도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좀 괜찮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 당연히 뒤에 현에 대한 두께라든지 현에 대한 두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뭐 없으니만 못하니까 주는 정도의 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용 안 해요. 왜냐면 뜯어보면은요 현이 엄청나게 얇아요. 외현은 뭐 말도 못하게 얇고 내현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껴보면은 소리가 되게 가볍고 힘도 없고 그냥 안 좋은 그 자체예요. 여기에 플러스 둔항이라는 브랜드 현, 여기에 대한 거는 딱히 설명드릴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어루 사면 주는 현이에요. 너무 주관적인가? 그다음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 조금 저가형 중에서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북경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생긴 포장지로 내현 외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통 세트로 패키지로 팔거든요. 얘네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좀 표현력 같은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코팅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녹이 빨리 쓸어요. 아까 이런 저가형 같은 현들 경우에는 뭐 코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현 자체가 너무 얇고요. 악기에 끼면 소리도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도 좀 되게 쇳소리도 많이 나요. 저런 현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쇳소리는 안 나지만 수명은 좀 많이 짧고 그리고 현이 그렇게 얇은 거는 아닌데 아무튼 음색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냥 급할 때는 잠깐 쓸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기에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불안하고 이탈이 가끔 생기는 그런 약간 좀 등급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랑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중급 현들 이야기 쪽으로 좀 넘어올게요. 중급 현들에서 이야기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우리 팡팡부터 몽풍부터 설명할게요. 중국에서 한동안 완전 탑급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였어요. 얘하고 얘. 그리고 이 팡팡에서 팡팡 그냥 어루라고 하면은 팡팡을 써야 된다라고 공식으로 될 정도로 수입 회사들이 현을 만들기 이전에는 중국 자체 내부 안에서는 거의 팡팡이 탑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두께가 얇고요. 얘는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요. 그 뒤에 보시면은 두께가 나와 있죠. 얘가 조금씩 더 두껍죠. 빨간 게. 그래서 얘는 홍팡팡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랑팡팡이라고 불러요. 랑팡팡의 음색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대중적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난해요. 막 정말 대단하게 좋다. 근데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팡팡 정도 이 정도 등급 되는 현부터는 현 바깥쪽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산화 같은 것도 좀 확실히 더 늦출 수 있고 메인 악기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 대신 확실히 현이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꽤 괜찮은 현이에요. 다른 현들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에서는 거의 이게 탑이었대요. 그리고 얘는 현이 조금 더 두꺼워서 만져보면 좀 차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얘는 좀 더 두꺼워서 힘이 음에 대한 힘이 더 훨씬 더 좀 더 좋고 그리고 소리가 좀 더 강해요. 전달력도 세고 호소력도 세고 이 팡팡이 대세를 이룬 다음에 다른 이제 브랜드들이 막 팡팡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이올린 회사들이 어루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팡팡에서
우리도 골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해서 솔로용으로, 독주용이란 뜻이에요. 독주용으로 되게 음색이 좋은 어류현을 출시해요. 이게 골드팡팡이에요. 골드팡팡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현이라서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중국에서 만드는 꽤 좋은 현, 이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만드는 꽤 좋은 현, 거의 비슷한 등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내연 외연 한 벌씩 하나씩 들어있어, 양쪽 두 개씩 들어있는 거고요. 이 셋 중에서 뭐 쓸래? 그럼 저 당연히 골드팡팡 써요. 골드팡팡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팡팡을 써보면은 팡팡의 장점은 너무 무난하고 뭐 어떤 걸 해도 다 잘 받아준다라는, 무난하다 그게 정말 장점이죠. 장점인데 단점은 약간의 쇳소리가 나요. 확실히 좀 카랑카랑한 소리 나요. 저는 그래서 팡팡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팡팡은 확실히 약간 조금 쇳소리 난다라는 느낌이 있고, 몽풍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은현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이 밖에 코팅이라는 개념이 기술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은을 둘렀어요. 은을 두르면 소리가 되게 따뜻해지고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광고를 하고 올라왔어요. 몽풍이 한동안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으로 코팅되어 있는 현 자체를 어류에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많이 쓰지 않아요. 첫 번째로 내구성이 엄청 떨어지고요. 은 아시겠지만은 은 만지면 되게 이렇게 경도가 약한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이 정말 빨리 벗겨지고 금방 까맣게 올라와요. 녹도 빨리 쓸어요. 그래서 은연이 조금만 쓰면은 손에 묻는 것도 되게 심해지고 품질이 저하가 좀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가져왔는데, 지금은 은현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은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얘도 중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에서는 이 세 가지 3대장, 부드러움, 강함, 그리고 아주 괜찮지만 조금의 쇳소리. 그 다음은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은 피라스트로라는 아까 설명드린 바이올린 현을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서 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생긴 것처럼 되게 중국스러운 소리들을 잘 만들어줘요. 전통곡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음색이 전반적으로 조금 브라이트한 편이에요. 확실히 음색이 좀 밝아요. 그리고 현도 꽂아보면은 다른 현들보다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어요. 만져보면은.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크롬 스틸이랑 뭐 일반 스테인리스랑 어떤 걸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라스트로는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에서 만드는 현이고요. 얘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브라이트한 느낌, 무게감 있는 곡을 연주하기에는, 되게 밝고 신나는 곡 연주할 때는 확실히 되게 힘을 잘 보여주고요. 약간 무게감 있고 중후한 곡을 연주할 때는 조금 음색이 조금 브라이트한 편이에요. 좀 약간 투머치. 그리고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되게 좀 괜찮게 나갔던 브랜드인데 요즘은 사람들 거의 안 쓰는 브랜드라서 이것도 그냥 중급 현 중에서 좀 약간 시대에 뒤처진 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마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현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이런 현도 있다라는 거 중급 현에서 보여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이 또 하나 있죠. 골든 라이언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골든 라이언, 이거는 이거 독일 거예요. 독일 건데 이 뒤에 보면 오토 뮤직이라고 있거든요. 오토 뮤직. 이 회사도 바이올린 현 만들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뭔가 생긴 것부터가 되게 세게 생겼죠. 골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져본 현 중에서 제일 두꺼운 현이에요. 그리고 소리도 음량도 제일 크고 울림도 제일 세고요. 진짜 내가 만약에 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악기를 컨트롤할 때 좀 힘이 있고 남자다, 뭐가 되든 힘이 있다, 이거는 힘밖에 말할 게 없네요. 힘이 있다, 힘이 좀 자신 있다 하면은 골든 라이언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현이 두꺼운 대신 음색이 단점이 있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부드러운 것들은 표현이 잘 안 돼요. 확실히 강한 곡들 연주할 때는 되게 좋다라는 느낌인데,
그리고 비브라토 같은 거 이렇게 농현 넣을 때도 얘는 확실히 조금 더 손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만져보면 확실히 우와 할 정도로 되게 현이 두꺼워요. 얘는 골든 라이언. 얘는 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은 써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매력있어요. 한번 써보시면 아마 제 말 아실 거예요.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힘도 좋은데 이 현을 켜고 느끼면서 또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한테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느낌도 드는 애예요. 단점이 있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디테일한 느낌들은 조금 떨어지고 장점이 있다면 힘에 있어서는 음량이나 파워는 얘 따라올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틱 3총사 토마스틱 ER100 제일 추천하는 입니다. 그리고 토마스틸 상급자 어루 솔로 어루 독주용이라고 써있죠. 상급자 모델 중에서 하나는 레드, 하나는 블루. 얘네 같은 경우는 현이 꽂아보면 꽤 얇아요. 다른 브랜드보다 확실히 얇아요. 근데 얇은데 소리 되게 커요. 안에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만져보면은 와 이렇게 물렁물렁해 할 정도로 비브라토도 되게 쉽게 잘 들어가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스틸 코어고요, 얘는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부드럽고요. 농현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연주자들 전문 연주가들이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현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그리고 녹음해도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와요. 대신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저처럼 전 힘이 좀 센 편이거든요. 저처럼 힘이 센 사람이 쓰면은 한 달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대신 그냥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쓰고 정말 좋은 음질을 듣고 싶다라고 하기엔 뭐 3달 쓰시는 분들도 있고 5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차입니다. 저는 악기를 조금 세게 켜는 편이라서 저는 얘를 너무 성능은 너무 좋지만 가끔 쓰기는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도 얘는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얘하고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틸코어가 돼 있어가지고 수명이 조금 더 길어요. 그 대신 얘보다는 공연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그러니까 온도 습도 영향을 조금 더 받기 때문에 얘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는 저는 이 완전히 하이 포지션에서 요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현은 완전 탑급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뭐 한번 써보시는 건 뭐 너무 좋죠. 근데 수명이 다른 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짧긴 짧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써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써보시면 되게 중독성 있고 제일 많이 팔리는 현은 항상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토마스틱이 정말 현을 잘 만들긴 잘 만들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얘네는 고급 브랜드, 고급 라인, 연주자용, 그리고 얘는 가장 일반적인 평균적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ER100이라고 써있고 뒤에 보면은 토마스틱 인필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안에 보면은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이것저것 막 광고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 외연과 내연 들어있고,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현은 당연히 얘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얘만 사용해요. 가성비가 제일 좋고 성격이 정말 좋아서 웬만한 거 다 받아줘요. 현 두께도 좋고 음색도 좋고, 물론 얘를 쓰고 싶지만 교체 비용이 너무 자주 나가서 저는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다음 얘는 지금 어루가 아니고 이게 얼후가 아니고 2000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2000현? 우리 그 어루 중에 2000영월이라는 악기가 따로 있어요. 현 중에 이제 저음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악기로 따지면은 약간 첼로나 그 정도 음역대에서 연주하는 현들인데, 일반 악기에다가 이 2000영월 현을 저음현을 교체하시면은 음정이 낮아져요. 왜냐면 맞추는 조율하는 자체가 달라요. 원래 우리가 어루 조율할 때는 DA에다 맞추잖아요. 근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GD도 있고요. 그리고 A, E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도 저음현에도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네 가지 군데에서 고르면서 내가 음정을 전체적으로 더 낮게 쓸 것인가 더 높게 쓸 것인가, 저음현 안에서도 어느 정도 등급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2000년월 현이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차피 2000년은 많이 쓰는 현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저음 곡을 연주할 때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음정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음현을 고르실 때는 내가 무슨 곡을 연주할 건지 거기에 맞는 음정을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쓰지 말아야 될 현. 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냥 직격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얘보다는 얘가 더 나아요. 근데 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악기를 써도 되는 악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안 쓰는 악기 중에 하나, 왼손 농현 연습 때문에 비브라토용으로 웅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굴리는 용으로 쓰는 비상용 악기다, 연습용 악기다 라고 생각되시면 어차피 소리 안 낼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악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가죽 부분이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이거나 엄청 저가형 악기다 라고 판단되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그 기준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악기들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악기라기보다 거의 장난감 느낌의 되게 열악한 구조물이라서 아무튼 거기에는 좋은 형 껴도 답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는 이런 거 끼셔도 돼요. 어차피 좋은 현을 껴도 그 진동을 악기에서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어차피 갈라지는 소리 나고 쇳소리 나요.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니까 좋은 악기 기준에서, 멀쩡한 악기 기준에서 현을 넣었을 때 이 진동을 악기가 해석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해석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반 중국에 있는 어루를 배우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보급기라고 말하는 그 보급기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이 현을 넣었을 때 음색이 어떻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10만원, 20만원대 정도에서 뭐 플라스틱으로 된 어루라든지 울림판 이렇게 쳐봤을 때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어루에다가는 좋은 현 넣으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쓰지 말아야 될 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너무 계속 길어지고 있어 벌써 40분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거의 1시간까지 될까봐 또 너무 길잖아요. 슬슬 정리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중급 라인에서는 우선 등수를 매겨볼게요. 1등 무조건 1등 베스트셀러 진짜 좋아요 얘. 그리고 2등 얘는 더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얘는 2등. 3등 이 두 가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되게 브라이트하고 이거는 성향 차이. 한번 그래도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린 1, 2, 3등까지는 한 번쯤은 써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뭔가 새로 악기를 바꾼 듯한 느낌이 날 만큼 차이가 많이 커요. 3등 4등 골드팡팡. 5등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3등 안에서 현을 고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3등 2등. 그리고 어루 잘하시는 분들이 쓰면 소리 진짜 이뻐요. 이건 진짜 소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문제는 돈. 1등.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분 컷입니다. 여러분 저때꼬알